이번 시간에는 비자제도, 우리가 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닭과 달걀,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민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민정책은 비자, 사증으로 사실상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증이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체류기간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증은 이민정책의 표현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증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그리고 체류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한 국가에 있어서 사증 정책을 보면은 이 나라는 이러한 이민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입국 허가하는 것은 해외 공간에 있는 영사가 한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입국에 대한 추천 행위고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무비자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의 힘은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강력하다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180여 개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한국 여권이 굉장히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자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민정책이 특정 외국인을 받아들이느냐,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증은 이민정책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증, 비자는 입국에 초점을 두고서 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사증, 그러니까 사증이 없이 입국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와 상호 간에 우리의 사증을 발급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보통 여행 같은 경우에 많이 쓰죠. 1회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3개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90일이죠. 반면에 복수라는 것은 2회 이상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사증도 역시 협정에 의해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외국인이 어떤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건 들어가서 체류를 할 때에 체류 허가를 의미합니다. 체류 허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체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사증을 받았다 한다면은 체류했을 때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증은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한국의 사증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국 사증은 우리가 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증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증을 기본적으로는 15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15개 형태로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15개의 하위 단위로서 세부 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외 갈 때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 그냥 여행 가면 여행 비자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비자를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증, 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5개의 구분과 세부 비자가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복잡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만큼 한국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15개의 비자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또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본다면은 15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 동포랑 관련될 때는 비자의 약칭인 영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영문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8번 보시면은 재외동포 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F4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또 방문 취업 비자가 9번에 있습니다. H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 비자에 대해서 재외동포 비자, 방문 취업 비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F4, H2라고 약칭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관광도 B, C, H 이렇게 단기 방문이 나눠져 있죠. 치료, 요양, 유학, 어학 연수, 그리고 전문직 취업도 C, D, E, F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재원, 투자, 무역 경영 이런 것들은 D, F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들이 받는 결혼 이민은 F6입니다. 또 연수는 D입니다. 또 우리가 방문 취업을 얘기합니다만은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단순 노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E9 비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자기를 E9 비자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비전문 취업이죠. 또 외교 공무, 취재 종교, 그 다음에 가족 방문 동거도 F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비자 타입에 세부 비자가 몇 개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문직 취업 비자 4번을 보면 세부 비자가 16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비자 제도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임의성, 그때그때마다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한 특색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국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중요한 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 F4,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라는 H2, 그리고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가 외국인들을 단순 노무에 주어졌습니다만은 이와 연관된 비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자가 한 나라의 이민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얘기를 했고 중국 동포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이것이 중국 동포에 있어서는 또 취업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에는 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정된 업종,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업 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업종 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증 위반, 즉
불법 체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증,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단기 취업, C4부터 시작해서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거주 비자, 재동포 비자, 영주 비자, 결혼 이민 비자, 관광 취업 비자, 방문 취업 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들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는 재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를 하면은 당연히 취업을 할 수 있겠죠. 거의 준국민과 같으니까요. 또 결혼 이민자들도 우리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거주 중국 동포들은 외교부의 재동포 정책보다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재동포법, 특히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이민 정책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중국 동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외동포 비자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로 대표되지만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가 중국 동포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볼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